오늘 저는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30년 경력의 펜타곤 분석관이 유럽 국방 포럼 연단에서 원고를 짓는 순간 전 세계 방산업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회의 단 12분, 통역사가 10초간 얼어붙은 경주 회담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분담금이 끊긴 프로젝트가 오히려 비행 횟수를 늘리고 급유 봉쇄를 받자 논스톱으로 유럽까지 날아간 그 전투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자는 짖지 않는다. 한국 외교관이 복도에서 남긴 이 한마디가 왜 워싱턴의 확신을 산산조각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화이팅 대한민국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회의장 앞에서 보안 패스를 2번 스캔했습니다. 기계음이 삑하고 울릴 때마다 심장박동이 따라 뛰는 게 느껴졌어요. 에단 로웰, 냉전 말기부터 펜타곤 항공전력 분석실에 몸담아 온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한국 관련 보고서를 수없이 썼어요. 제목은 늘 비슷했죠. 기술 수혜국의 전력 증강 평가, 동맹 프레임 내 역할 재조정. 한국은 늘 괄호 안에 있었습니다. 받는 쪽, 배우는 쪽, 따라가는 쪽. 숫자와 데이터로 세상을 읽어온 사람에게 그건 너무 명확한 사실이었어요. 카펫을 밟는 제 구두 소리가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복도 양옆으론 경주 전통 문양이 새겨진 녹제 패널이 늘어서 있었어요. 좌석표를 확인했죠. 에단 로웰, 방문 분석관이라는 이름표가 하얗게 빛났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손이 물병을 잡았는데 번들거리는 플라스틱에 제 손자국이 또렷이 남았어요. 긴장 탓이었습니다. 왜 긴장하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죠. 그저 루틴한 회의일 뿐인데 회의 시작 5분 전 인사말이 오가는 동안 저는 속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번에도 한국이 무난히 넘어가겠지. 30년 경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분담금 지원 문제는 결국 시간과 협상으로 봉합되기 마련입니다. 숫자를 조정하고 문장을 다듬고 언론 브리핑 한 줄 내면 끝이에요. 예측은 곧 안정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참모가 먼저 웃으며 말했어요. 협력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의 손이 서류 위에서 가볍게 펼쳐졌죠. 그때까지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켜고 타이핑 자세를 잡았어요. 키보드에 손을 올렸을 때 손가락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의외로 낮고 단단했어요.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귀국의 차례 아닙니까? 저는 펜을 놓쳤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테이블 밑에서 크게 울렸어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여 펜을 찾다가 참모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지는 걸 봤죠.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어요. 마치 무대 조명이 꺼지듯 회의실 전체의 온도가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통역사 박민아의 목이 한번 떨렸어요. 마이크에서 지하는 미세한 잡음만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제 손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침묵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나요? 저는 무의식 중에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인도네시아 정상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분납 기한을 말끝이 작아졌어요. 그의 손이 물잔을 향했다가 멈췄죠. 한국 대통령이 다시 끊었습니다. 그 사이 중국산 무장 도입과 북측 접촉.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장은 짧았지만 무게는 달랐어요. 질문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제 옆에 톰이 속삭였어요. 미친 건가? 이 자리에서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느꼈거든요.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결제였어요. 송장을 내밀고 기한을 통보하는 그런 종류의 대화였습니다. 뒤쪽에서 체어맨 해머가 탁 하고 울렸어요. 의전비서가 시간을 알렸죠. 12분 경과. 회의가 그렇게 다퉜습니다. 제가 참석한 양자 정상회담 중 가장 짧았어요. 보통은 1시간에서 2시간, 길면 반나절도 갑니다. 12분은 농담 같았죠. 복도에 나오자 외교부 국장 정윤서가 저와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 지나갔어요. 사자는 짖지 않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곱씹었어요. 짖지 않는다. 그럼 뭘 하는데? 저는 메모장을 꺼내 급히 썼습니다. 회의 12분 종료. 통역 10초 정지. 침묵의 공격성. 사자.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 첨성대 실루엣이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내내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시계바늘이 금속을 긁는 감촉이 차가웠죠.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예측 공식이 오늘 처음 빗나갔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설계일지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워싱턴에서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할 때마다 화면이 하얗게 빛났어요. KF-21 위기, 한국 파트너 붕괴, 인도네시아 철수 임박 제목들은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스크롤을 내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된 수순이었죠. 문제가 터지면 언론이 먼저 달려들고 분석가들이 뒤따르고 정책이 그 뒤를 줬습니다. 30년 동안 본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한국 포털 사이트를 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머뭇거렸죠. 메인 화면에는 조용한 보도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비행시험 2500회 돌파,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성능시험 통과, 반박도 없고 해명도 없었어요. 그저 숫자와 일정만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반박을 안 하지? 제 셀프 토크가 허공에 떴어요. 컵을 들어 미지근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눌렀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반박은 이미 어제 이뤄진 거였어요. 단 12분으로, 말 대신 침묵으로, 변명 대신 시간 통보로, 호텔 로비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구석 테이블에 한국 청년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말다툼하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그들 옆자리에 앉았어요. 들을 생각은 없었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신인데도 담담하네. 한 청년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다른 청년이 답했습니다. 말이 없을 때가 진짜 화난 거거든.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베껴 적었어요. 펜촉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말이 없을 때가 진짜 화난 거. 맞아요. 30년 동안 한국 정부는 늘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달랐어요. 설명이 없었죠. 통보만 있었습니다. 오후, 주한 외신단 브리핑에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화면 속 브리핑룸은 밝았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습니까?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대변인은 짧게 답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일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죠. 저는 그 한 줄을 확대해서 다시 읽었어요. 마우스 휠을 돌려 문장을 화면 중앙에 놓았습니다. 입장 대신 일정, 변명 대신 성과, 이게 새로운 방식이구나 싶었어요. 호텔 책상에 노트북을 펴고 3단 분석표를 만들었습니다. 상황 대응 메시지, 상황 칸에는 분담금 지연, 언론 공세를 적었어요. 대응 칸에 펜을 댔을 때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조용한 성과 공시라고 적으면서 저는 조금 웃음이 났어요. 이상한 전략이었거든요. 공격받을 땐 방어하는 게 정석인데 한국은 그냥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정윤서에게 짤막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장 방문 허가를 부탁합니다. 사천 공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봤어요. 경주 시내에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답장은 30분 뒤에 왔습니다. 새 문장이었어요. 내일 11시. 사천.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숫자와 보고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작동하는 기계는 거짓말을 못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톰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마. 이미 끝났어. 우리가 할 일은 보고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는 숨도 안 쉬고 말했어요. 현장을 보고 싶어. 제가 말했습니다. 왜? 뭘 보려고? 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숫자는 이미 나왔잖아. 분담금 공백, 일정 지연, 프로젝트 리스크 상승. 다 명확해. 그래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베개를 뒤집었어요. 끝났다면 왜 내 심장이 이 속도로 뛰지? 뭔가 빠진 퍼즐 조각이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장에 12분, 오늘 포털에 조용한 공시, 할 일만 있습니다라는 짧은 답변. 이게 패배의 언어일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저 멀리 활주로 불빛을 비췄습니다. 주황색 불빛이 빗물 속에서 번졌죠.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현장으로 간다.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확인한다. 숫자가 아니라 기계를,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겠다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정윤서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사자는 짖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는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답은 내일 사천에 있겠죠. 오전 9시 워싱턴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며 회의실 전경이 떴어요. 익숙한 회의 테이블, 익숙한 얼굴들. 롤랜드 국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성조기가 보였죠. 시작하겠습니다. 롤랜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렀어요.
그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 중앙에 굵은 글씨가 떴죠. 프로젝트 종료 F- 기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 작은 아이콘이 깜빡였어요. 질문 있습니다. 롤랜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단, 말해. 한국에 공식 서면 반응이 없는 이유를 분석하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로 퍼졌을 거예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이 작은 박스 안에 나뉘어 떠 있었죠. 회의실이 짧게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펜 이길 수 있지. 오른쪽 박스 안에 누군가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깨를 으쓱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펜 이기면 장거리 시험 비행이 늘지 않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자료를 공유했어요. 한국 포털에서 캡처한 기사였죠. 2500회 돌파. 능동 전자주사 배열 성능 통과. 이게 패닉의 언어입니까? 롤랜드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화면 너머로도 그 표정이 또렷했어요. 에단,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있어. 세부 일정은 세부가 아닙니다. 제가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제 의도보다 날카로웠어요. 비행시험 횟수는 프로젝트 생존의 지표입니다. 숫자가 늘고 있다는 건 에단, 롤랜드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차갑게 회의 말미에 따로 얘기하자. 회의는 40분 더 이어졌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시장 분석, 판매 기회, 동맹 재조정 방안.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키보드에 올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니터 속 숫자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죠. 회의가 끝나자 롤랜드가 제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에단, 1대1로 남아. 다른 참석자들의 박스가 하나씩 꺼졌어요. 화면엔 롤랜드와 저만 남았습니다. 보고서 어조를 조정해. 그가 말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결론은 변하지 않아. 프로젝트 종료. F-35 판매 기회 확보. 이게 우리 라인이야. 하지만 현장 데이터는 에단, 그가 다시 끊었습니다. 자네 나이가 몇이지? 58. 은퇴까지 2년 남았어. 파도를 만들 시간이 아니야.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반사됐어요. 피곤해 보이는 58세 남자.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톰이었어요. 우린 판매가 목적이야. 내 정의감은 회의실 밖에서. 문장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창밖으로 경주 시내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죠. 30년 동안 익숙했던 공기, 그 공기가 의외로 무겁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눌렸어요. 책장 구석을 뒤적였습니다. 먼지가 손에 묻었어요. 90년대에 썼던 보고서를 찾았죠. 한국 무기 수출 통제 및 기술 자립도 평가. 누렇게 바램 표지가 손에 잡혔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첫 문장이 눈을 찔렀습니다. 독자 개발 능력, 사실상 전무. 향후 10년 내 자체 전투기 개발 가능성 제로의 수렴.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저자란에 박혀 있었어요. 에단 로웰. 저는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 문장이 내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내린 결론이 지금 제 시야를 가리고 있었죠. 전무. 저는 그 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전무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보지 않았던 걸까요? 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책상 서랍을 열어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띄웠습니다. 사천행표를 검색했어요. 내일 11시 도착. 마우스 커서가 결제 버튼 위에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잠깐 떨렸어요.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윤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결제 완료. 화면에 예약 확인 번호가 떴어요. 휴대폰을 들어 톰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천 간다. 이틀 뒤 복귀. 전송하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진동이 올 게 뻔했거든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첨성대 꼭대기가 석양빛에 붉게 물들었죠. 저는 90년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전무라는 단어 위에 펜으로 물음표를 그었어요. 그리고 옆에 작게 썼습니다. 정말? 노트에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사천 현장 확인 사항. 그 아래 빈칸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내일이면 이 빈칸이 채워지겠죠.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결론은 변하지 않아. 롤랜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사천공항에 내리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희미한 케로신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제가 가장 오래 맡아온 냄새죠. 30년 동안 전 세계 공군기지와 항공사 경납고를 다니며 맡았던 그 냄새.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코가 아니라 가슴으로 냄새를 맡는 기분이었어요. 게이트를 나오자 정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옆에서요. 그는 고개만 까딱했어요. 오셨습니까? 악수는 없었습니다. 차 문을 열어줬죠. 차는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왼쪽으론 바다가, 오른쪽으론 낮은 산이 펼쳐졌어요. 정윤서는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시험 비행 4회 예정입니다. 야간 1회, 무장 연동 테스트 2건. 저는 메모했습니다. 분담금 공백인데 이런 스케줄이 가능합니까? 그가 백미러로 제 눈을 봤어요. 가능하냐고요? 박사님,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합니다. 공장 정문이 보였습니다. 철제 게이트가 천천히 열렸어요. 경비원이 일정표를 보여줬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은 종이였죠. 저는 그걸 받아들고 읽었어요. 오전 10시 30분 무장 장착 테스트, 오후 2시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작동 점검, 오후 4시 첫 번째 시험 비행 빼곡했습니다. 분담금이 끊기면 보통은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끊기면요? 저희는 계속 일합니다. 돈이 늦게 들어오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에요. 경납고 3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쏟아졌어요. 에어컨이 강하게 돌고 있었죠. 그리고 첫 장면을 봤습니다. 회색 동체 아래 달린 장거리 무장. 미사일 모형이 날개 하부에 단단히 고정돼 있었어요. 시험체를 보는 제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손에 든 펜이 떨렸어요. 한도연 박사님 오십니다. 정윤서가 말했습니다. 키 큰 남자가 다가왔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죠. 멀리 오셨습니다. 저는 커피는 믹스로만 탑니다. 악수하며 그가 웃었습니다. 저는 뜻밖의 농담에 웃었어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도 믹스 좋아합니다. 한도연이 제 앞에서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시험 비행 누적 횟수 가파른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 데이터였죠. 돈이 끊기면 멈추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상이요. 한도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박사님, 정상은 우리가 정의합니다.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분담금 중단 시점이 표시돼 있었어요. 빨간 세로선 하나. 그런데 그래프는 그 선을 넘어서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기울기가 더 가팔았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야간 슬롯 활용, 파일럿 로테이션 최적화, 민간 부문 인력 차입. 한도연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을 씁니다. 시간도 없으면 방법을 바꿉니다. 우리는 70년대부터 늘 그랬어요. 무장통합 셀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검은 타이어 자국이 하얗게 그어져 있었죠. 셀 안에는 낯익은 외국인 기술자 얼굴도 보였습니다. 폴란드 사람 같았어요. 그가 한국 엔지니어와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에 섰어요. 이 파라미터는 조정 가능합니까? 폴란드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테스트 돌려보죠. 한국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6시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같은 자리에 다시 앉아 시퀀스를 검토했어요.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파랗게 비췄습니다. 저는 어제 본 통역의 10초를 떠올렸습니다. 박민아가 말을 잊지 못한 그 10초. 그건 패닉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결심의 빈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침묵. 한도연이 손짓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시죠. 활주로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한도연이 시계를 봤어요. 3분 후 이륙합니다. 멀리서 엔진음이 들렸습니다. 낮은 굉음이 점점 커졌어요. 회색 기체가 활주로에 나타났습니다. KF-21. 동체 양옆으로 공기가 일렁이는 게 보였어요. 굉음이 커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기체가 속도를 올렸습니다. 타이어가 지면을 박차고 기수가 들렸죠. 이륙. 기체가 하늘로 튀어올랐습니다. 저는 목을 들어 그걸 바라봤어요. 석양빛의 동체가 붉게 빛났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비행이 답하는 나라. 펜이 종이를 긋는 느낌이 손가락 끝에서 울렸어요.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비행으로 증명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기체가 작은 점이 되어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굉음이 멀어졌죠. 그런데 가슴속 울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윤서가 다가왔습니다. 저녁 식사하시겠습니까? 저는 활주로를 다시 봤습니다. 검은 타이어 자국,
하얀 선, 주황색 조명. 먹겠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어요. 경납고 불빛이 아직도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죠. 저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밤 7시, 숫자가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신발 바닥이 바닥재와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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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화이트보드가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도연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손에 마커를 들고 있었죠. 앉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테이블이 차갑게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한도연이 화이트보드에 큰 원을 그렸습니다. 마커가 매끄럽게 미끄러졌어요. 원 안에 글씨를 썼습니다. 지식재산권 100%, 그리고 사선으로 공동개발 리스크를 겹쳐 칠했습니다. 깍소리가 귓속을 찔렀어요. 끝까지 동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한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코어 알고리즘 공유가 필수였습니다.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레이더 신호 처리, 무장 통합 인터페이스 전부 나눠야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공동개발이니까요. 맞습니다. 그의 펜 초기판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도, 개량도, 다음 모델도. 전부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콘크리트를 하얗게 비췄습니다. 저는 그쪽을 봤어요. 배신은 고통이죠. 한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값이 됩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공백은 어떻게 메웁니까? 분담금이 30%였잖아요. 한도연은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표가 떴어요. 민간 부문 기술 차입, 방산 부문 야간 슬롯 활용, 시험 효율화 방안, 파일럿 로테이션 계획권 아닌 시간에 투자라는 제목이 빼곡한 항목 위에 써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어요. 우리는 엔진 시험을 밤에도 돌립니다. 낮에 쓰던 파일럿을 셋으로 나눠 24시간 순환합니다. 민간 항공사에서 시뮬레이터를 빌립니다. 대학 연구소와 레이더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빼곡했어요. 예산 항목마다 대체 방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가능합니까? 우린 70년대부터 늘 돈이 없었습니다.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태웠죠. 사람을 더 투입하고, 밤을 더 쓰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돈으로 못 사는 게 있어요. 의지는 못 삽니다. 그 말이 제 과거 보고서를 눌렀습니다. 독자 개발 능력 전무. 제가 쓴 문장. 25년 전 제가 내린 결론. 저는 목이 매는 걸 느꼈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휴게실 앞을 지나는데 게시판이 보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게시판에 손글씨 종이가 붙어 있었죠. 배신의 답은 비행으로. 글씨는 허술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검은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어요.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으로 종이 모서리를 살짝 만졌어요.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정윤서가 옆에 섰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양에서는 공백이 곧 정지죠. 정윤서가 말했습니다. 돈이 끊기면 프로젝트가 멈춥니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여기선 다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선 공백이 기회입니다. 그가 창밖을 봤어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허락 없이 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저는 노트를 꺼내 썼습니다. 공백은 정지라는 서구 공식. 여기선 통하지 않음. 펜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윤서가 수출문의 파일을 내게 건넸습니다. 두꺼운 바인더였어요. 받아들자 묵직했습니다. 열어보십시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색상 포스트잇이 빽빽했어요.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집트, 페루 나라 이름과 날짜, 문의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다 분담금 중단 이후 들어온 겁니다. 정윤서가 말했습니다. 시장은 약점을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를 봅니다. 돈 없이도 날아오르는 전투기. 이게 진짜라는 걸 이제 다들 압니다. 저는 파일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제가 쓴 보고서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기술 수혜국, 의존적 개발 구조, 자립 불가, 제가 만든 프레임. 그 프레임 안에서 저는 안전했어요. 예측 가능했고, 설명 가능했고, 통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엔 그 프레임 밖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경납고 벽면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빛이 비관보다 평온을 가져왔어요. 제 어깨가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도연이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녁 드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같이 먹죠. 그가 웃었습니다. 믹스커피도 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웃는 것 같았어요. 메모장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배신의 가격 돈, 주권의 값 시간과 의지. 여기선 후자를 택했다. 새벽 3시 휴대폰 진동이 저를 깨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톰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일본이 금유 막았다. 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끝났어. 에단. 완전히 끝났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등이 축축했어요. 땀에 젖어 있었죠. 무슨 소리야? 천천히 말해. 파리 에어쇼 시연. 톰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KF-21 유럽 데뷔잖아. 그런데 일본이 오키나와 금유 거부했어. 중간 기착 없이는 못 가. 항속거리가 모자라. 저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안경을 집어썼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15분. 확실해. 도쿄발 공문 나왔어. 기술적 사유. 웃기지도 않아. 톰이 쓴웃음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유럽에 못 가. 시연 취소야. 망신이야. 완벽한 봉쇄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천 시내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가로등만 점점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무심코 계산기를 켰습니다. 사천에서 파리까지 직선거리. 손가락이 숫자를 눌렀어요. 8,900km. 수치만으론 불가능처럼 보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복도가 조용했어요. 비상구 표시등만 희미하게 빛났죠. 로비로 내려가 자판기 커피를 뽑았습니다. 뜨거운 종이컵이 손바닥을 데웠어요. 새벽 4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윤서였어요. 들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방금 통화했어요. 공장으로 오시겠습니까? 정윤서가 물었습니다. 볼 게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도로가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운전기사는 라디오를 틀었죠.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일본 정부, 한국 전투기 금유 거부, 공장 정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새벽 4시 반인데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죠.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납고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작업복 입은 엔지니어들, 파일럿 복장의 사람들, 태블릿을 든 분석팀. 모두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도연이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손짓했어요. 오셨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선물을 받았네요. 한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선물이요? 광고입니다.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누구도 믿지 않던 걸 공공연히 보여줄 기회니까요. 모니터에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사천에서 파리까지 직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빨간색 선. 그 위로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고도, 속도, 연료 소비율, 바람 방향. 논스톱으로 갑니다.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이 위에선 불가능해 보이죠. 그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3년 동안 연료 효율을 시험했습니다. 고도별 최적 순항 속도, 바람 활용 프로파일, 엔진 출력 미세 조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강우 조종사가 다가왔습니다. 비행복을 입고 있었어요. 헬멧을 손에 들고 있었죠. 준비됐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정말 갑니까? 증명은 활주로에 남습니다. 최강우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말로는 안 믿으니까 비행으로 보여줍니다. 새벽 5시 30분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회색 기체가 활주로 끝에 서 있었습니다. KF-21. 동체에 아침 이슬이 맺혀 반짝였죠. 한도연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행 경로 최적화 완료. 제트 기류 활용 구간 3곳. 고도 프로파일 3단계. 연료 관리 체크포인트 12개. 저는 숨을 멈추고 숫자만 바라봤습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됐어요. 기온, 풍속, 기압 모든 변수가 계산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륙합니다. 관제탄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렀어요. 엔진음이 커졌습니다. 낮은 굉음이 땅을 울렸어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거든요. 기체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타이어가 활주로를 박찼어요. 기수가 들렸습니다. 이륙, 기체가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배기가스가 아침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목을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기체가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굉음이 멀어졌죠. 그런데 제 가슴속 울림은 계속됐습니다.
경납고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형 화면에 비행 경로가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작은 비행기 아이콘이 지도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 통과. 누군가 말했습니다. 연료 소비 예측치 대비 마이너스 2%. 다른 목소리가 이었어요. 저는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비행기 아이콘이 중국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영공으로 들어갔어요.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점점 서쪽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 7시, 8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커피를 3잔 마셨습니다. 입이 써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폴란드 상공.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연료 잔량 23%.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23%. 충분할까? 모자라면? 독일 진입. 모니터 앞에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프랑스 영공. 다른 사람이 이었어요. 파리 관제탑 교신 확인. 스피커에서 영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프랑스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착륙 허가. 최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했어요. 떨림이 전혀 없었죠.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파리 공항 활주로 영상이었어요. 누군가 현장에서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점이 보였어요. 점점 커졌습니다. 회색 기체 KF-21. 기체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착륙 장치가 내려왔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타이어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죠. 착륙.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경납고 안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 박수, 고함.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어요.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파리 현장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하얗게 터졌습니다. 최강우가 조종석에서 내렸어요.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죠. 그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한도연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봤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윤서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일본 방송 NHK 화면이었어요. 스튜디오에 전문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를 켰습니다.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논스톱 비행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봤는데 저는 화면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입 모양만 읽혀도 충분했어요. 예상 밖. 그 세 글자가 입술에서 반복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톰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죠.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어요. 봤어? 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였어. 그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방금 봤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톰의 한숨이 들렸어요. 롤랜드가 난리야. 회의 소집했어.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천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죠. 오후 2시 워싱턴과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회의실이 떴어요. 롤랜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에단, 있나? 롤랜드가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설명해. 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비행 경로 최적화입니다. 고도 프로파일 3단계 적용. 제트 기류 활용. 연료 관리 체크포인트 12개. 3년치 데이터 축적. 그게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적 없어. 롤랜드가 끊었습니다. 보고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보여줬습니다. 말 대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기침했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죠. 자료를 던졌던 거 기억나?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항속거리가 더 길다고 물으셨죠. 오늘은 데이터가 말합니다. 롤랜드가 모니터를 껐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이륙 흔적이 남아 있었죠. 검은 타이어 자국. 저는 그 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콘크리트가 햇빛에 뜨거웠어요. 저녁, 한국 포털을 다시 열었습니다. 댓글창을 봤어요. 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접 증명했다. 말이 필요 없네. 이게 진짜구나.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였어요. 수천 개.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증명. 실력. 진짜. 작은 승리는 조용했습니다. 환호도 없었고 기념식도 없었어요. 그저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갔고 착륙했을 뿐이었죠.
그러나 파고가 컸습니다. 물속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충격이었어요. 정윤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녁 드셨습니까? 아니요. 같이 먹죠. 그가 웃었습니다. 축배를 들어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축배는 아직 이릅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맞습니다. 정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노트를 폈어요. 새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썼습니다. 작은 승리 논스톱 비행. 봉쇄 시도를 광고로 전환. 불가능을 가능으로 증명. 말 대신 데이터. 변명 대신 결과.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천 시내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멀리 공장 쪽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일하고 있겠죠.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본 이륙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기체가 하늘로 솟구치던 순간. 그 순간의 굉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였어요. 한도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비행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보겠습니다.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쓴 보고서들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확인했으니까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이다. 진짜는 이제부터다. 브리세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코노미 좌석이었어요. 창가 자리. 저는 가방을 머리 위 수납칸에 밀어넣고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뭔가 작업하고 있었죠. 저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금속 버클이 딸깍 소리를 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사천이 점점 작아졌어요. 공장이 보였습니다. 경납고, 활주로, 관제탑.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유리에 김이 서렸다가 사라졌죠. 3시간 비행 동안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이 시끄러웠어요. 롤랜드의 이메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젯밤에 받은 메일. 제목은 간단했어요. 브리셀 발표 원고. 첨부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첫 문장. KF21은 성공적인 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두 번째 문장. 독자 개발 능력의 부재, 기술 의존도, 장기 지속 가능성 의문.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3페이지 분량. 모두 같은 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 속으로는 평가절하. 결론은 정해져 있었죠. 따라서 검증된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권고합니다. 검증된 플랫폼. F-35를 말하는 거였어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치킨이었어요. 저는 포크를 들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물만 마셨습니다. 플라스틱 컵이 입술에 닿는 감촉이 이상했어요. 브리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지나 수화물을 찾았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나왔죠. 저는 손잡이를 잡고 끌었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공항홀에 울렸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톰, 롤랜드, 워싱턴 동료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대로 하게. 문제 만들지 마. 경력 생각해.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진동도 껐어요.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봤습니다. 브리셀 시내가 지나갔어요. 오래된 건물들, 석조 외벽, 좁은 골목길. 유럽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연설 원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흰 종이 3장. 롤랜드가 보낸 원고. 저는 첫 페이지를 들어 읽었습니다. KF21은 성공적인 변형 프로젝트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원고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죠. 커튼을 젖혔습니다. 브리셀 광장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평화로운 풍경.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어깨를 때렸어요. 근육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죠. 수건으로 몸을 닦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차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옷을 입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즈니스 여행객들.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사람, 신문을 읽는 사람.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에스프레소,
작은 잔에 담긴 진한 커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혀를 눌렀습니다. 정신이 들었죠. 노트를 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천에서 본 것. 손이 움직였어요. 2500회 비행시험. 논스톱 파리 착륙. 야간 슬롯 활용. 시간을 태우는 사람들. 배신을 기회로 바꾼 전략. 침묵의 카타르시스. 적다 보니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본 것, 느낀 것, 확인한 것. 모두 적었습니다. 네 페이지가 넘어갔죠. 오전 9시 컨퍼런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큰 건물 앞에 섰어요.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 유럽방위산업포럼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배지를 받았습니다. 에단 로웰, 발표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목에 걸었습니다. 플라스틱이 목덜미에 차갑게 닿았죠. 대강당으로 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좌석표에 깔린 얇은 카펫이 발목에 스쳤어요. 벽에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각국 전투기 사진들. F-35, 라팔, 타이푼, 그리펜, KF-21은 없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몇몇 발표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원고를 꺼냈죠. 롤랜드가 보낸 원고. 다시 읽었습니다. 근본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손가락이 종이 모서리를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촉감. 하얀 종이. 깨끗한 글씨. 그러나 내용은 거짓이었어요. 제가 본 것과 달랐습니다. 에단 로웰 씨, 스태프가 문을 열었습니다. 10분 후 순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죠. 대강당 뒤편 입구가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좌석이 가득 차 있었어요. 30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각국 방산업체 관계자들, 국방부 관료들, 언론인들. 무대 위에 연단이 서 있었죠. 마이크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객석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정윤서, 왼쪽 중간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연도 보였어요.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윤서가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표정은 없었어요. 한도연이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입 모양으로 말했죠. 사실만.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팽창했어요.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에단 로웰, 무대로.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걸어 들어갔어요. 조명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부셨죠. 관객석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낮췄어요.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이크 스탠드를 2번 만졌죠. 원고를 연단 위에 놓았습니다. 3장의 종이. 롤랜드가 쓴 글. 제가 읽어야 할 문장들. 첫 문장을 봤습니다. KF-21은 성공적인 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마취된 것처럼. 객석을 다시 봤습니다. 정윤서와 한도연이 보였어요. 서로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개 끄덕임. 사실만 말하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저는 원고를 들어 올렸습니다. 3장의 종이. 하얀 종이. 30년 경력의 무게. 연금까지 2년. 안전한 은퇴. 조용한 마무리. 그리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찌익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증폭됐습니다. 대강당 전체에 울렸어요. 종이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다시 찢었습니다. 4조각, 8조각.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관객석에서 소음이 커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플래시가 번쩍였죠. 이어지는 정적.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셔터 소리도 멈췄어요. 대강당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돌아왔죠. 오늘 저는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제 음성이 스스로도 낯설 만큼 담담했습니다. 30년 동안 항공전력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한국의 전투기 프로젝트를 평가절하하는 보고서를 읽으라는 지시였습니다. 관객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사천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봤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지시받은 원고와 달랐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화면이 떴어요. 사천에서 찍은 사진들. 제가 직접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경납고의 스케줄표. 분담금 중단 후에도 시험 비행은 증가했습니다.
2,500회를 돌파했습니다. 돈이 끊겼는데 비행이 늘었어요. 이게 붕괴입니까? 두 번째 사진. 야간 작업 중인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은 퇴근 시간 이후에도 남아서 일합니다. 추가 수당 없이. 자발적으로. 이게 패닉입니까? 세 번째 사진. 무장 통합 테스트 장면.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장거리 무장 연동을 완료했습니다. 독자 능력이 없다고요? 네 번째 사진. 파리 공항 착륙 장면. 논스톱 비행입니다. 금유 봉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날아갔습니다. 8,900km. 중간 기착 없이. 이게 기술 의존입니까? 각 사진마다 저는 멈췄습니다. 관객들이 화면을 보게 했어요. 숫자를 읽게 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게 했죠. 저는 30년 전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독자 개발 능력 전무.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플라스틱 컵이 떨렸죠. 제가 틀렸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지 않았으니까요.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 프레임이 편했으니까요. 기술 수혜국, 의존적 구조, 영원한 추격자. 그렇게 규정하는 게 편했습니다. 예측 가능했고, 통제 가능했고, 설명 가능했으니까요. 관객석 앞줄에서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딸랑 소리가 들렸어요. 그 외엔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70년대부터 돈이 없을 때마다 시간을 태웠다고 합니다. 밤을 새웠고, 방법을 바꿨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을 받았을 때 그들은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비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봉쇄를 받았을 때 그들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날아갔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띄웠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이륙하는 KF-21. 제가 활주로 끝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답입니다. 말이 아니라 비행으로, 변명이 아니라 데이터로,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이것이 제가 본 한국입니다.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에서 시작된 박수가 퍼져나갔어요. 2명, 10명, 50명. 대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출구로 걸어갔죠. 복도에 나왔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꺼내봤어요. 이메일 알림. 발신자는 인사부였습니다. 제목을 읽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 본문을 열었어요. 한 문장. 즉시 효력 발생. 30년이 한 줄로 접혔습니다. 연금도, 명예퇴직도, 조용한 마무리도 없었어요. 그냥 끝. 깔끔한 종료.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브리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무거운 것 같으면서도 가벼웠습니다. 뭔가를 잃었는데 동시에 얻은 기분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봤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배지를 보니 안나 코발스카,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라고 적혀 있었죠. 당신의 오늘이 내일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폴란드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진실을 원합니다. 판매 문구가 아니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를 주시겠습니까? 그녀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독립 자문을 구합니다. 정직한 분석가가 필요합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에 든 작은 종이 조각.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는 가능성.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8세 남자. 백발이 섞인 머리, 주름진 이마, 피곤한 눈.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었어요. 세면대에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적셨어요.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죠.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정윤서와 한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어요.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사천으로 다시 오시겠습니까? 한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가겠습니다. 컨퍼런스 센터를 나왔습니다. 브리셀 거리가 햇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가고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원고 조각들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8조각, 작은 종이 파편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가볍게 휴대폰을 꺼내 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약 종료됐어. 하지만 괜찮아.
처음으로 괜찮아. 전송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하얗게 선을 그으며 날아가고 있었죠. 대가는 즉시였습니다. 하지만 의미도 즉시였어요. 30년 경력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는 시작됐죠.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발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브뤼셀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옷깃이 펄럭였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브뤼셀에서 사천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경유편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인천, 그리고 사천까지. 총 18시간. 좁은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환승 대기할 때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카운터 직원이 물었습니다. 핫으로 드릴까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핫으로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어가 어색했어요. 발음이 굳어 있었죠. 따뜻한 종이컵을 받아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를 눌렀죠. 공항 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했어요. 반복되는 일상. 멈추지 않는 움직임.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어요. 한도연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픽업하겠습니다.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도착합니다. 톰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었어요. 어제 받은 것. 진심으로 말하는데 내가 옳았어. 나도 모르겠어. 에단. 더 이상 모르겠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톰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30년 동안 믿었던 프레임이 흔들릴 때 그 느낌을 저도 알았으니까. 사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작은 기체였어요. 70인승.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면서 인천이 작아졌어요. 서해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점점이 떠있는 섬들. 한국의 해안선이 구불구불 이어졌죠. 1시간 후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을 때 타이어에서 끼익 소리가 났어요. 정지.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게이트를 나오는데 한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악수했죠. 잘 오셨습니다. 한도연이 웃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탔어요. 한도연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죠. 공항을 빠져나와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왼쪽으로 바다가 펼쳐졌어요. 오후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오른쪽으론 낮은 산과 공장 지대가 이어졌죠. 브뤼셀 연설 봤습니다.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시선은 전방을 향한 채였어요. 영상이 돌아다니더군요. 그렇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렸어요. 용기, 그게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것뿐이었을까요? 공장 정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깃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10개, 아니 그 이상. 각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태극기, 성조기, 폴란드 국기, 말레이시아 국기, 페루 국기 줄지어 선 깃발들이 햇빛에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방문객들입니다.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브뤼셀 연설 이후로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차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차장이 보였는데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미낭 주차장처럼 빼곡했어요. 외제차들, 검은색 세단들, 번호판도 다양했습니다. 빈자리의 법칙은 거짓이었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한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로비로 걸어가는데 소음이 들렸어요. 사람들 목소리, 여러 언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어, 폴란드어, 말레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붐볐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 군복 입은 장교들, 통역사들, 그룹으로 모여 대화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태블릿을 보며 뭔가 설명하고 누군가는 명함을 교환하고 있었죠. 저는 가벼운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니. 일주일 전만 해도 조용하던 이곳이 지금은 국제 전시장 같았어요. 브리핑룸으로 가시죠. 한도연이 앞서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시험비행 장면들, 무장 테스트,
레이더 점검 각 사진마다 날짜와 횟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브리핑룸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면 벽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잉글씨 3200 flights achieved 3200회 달성 2500에서 700회가 더 늘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100회씩 돌렸습니다. 한도연이 설명했어요. 이제는 일정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방문객 시연 요청이 밀려서요. 벽 안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종사들 단체 사진이었어요. 비행복 입은 12명. 헬멧을 손에 들고 있었죠. 사진 속 조종사들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살아있는 눈빛. 뭔가를 증명해낸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최강우 조종사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비행 중입니다. 한도연이 시계를 봤어요. 30분 후 착륙합니다. 보시겠습니까?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납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햇빛이 강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썼죠. 경납고 3동 앞을 지나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체 한 대가 정비 중이었습니다. 동체 주변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올라가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날개 표면을 닫고 누군가는 엔진을 점검하고 있었죠. 체계적인 움직임. 각자 맡은 바를 정확히 하는 모습. 경납고 중앙에서 한도연이 멈춰 섰습니다. 날개 아래로 걸어갔어요. 손을 뻗어 동체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색 도료가 햇빛을 부드럽게 반사했죠. 우리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영혼을 되찾았습니다. 한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영혼이라면요? 그는 기체를 계속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허락 없는 비행. 그걸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권. 그리고 실패를 우리 손으로 감당할 용기. 저는 날개 끝을 올려다봤습니다. 매끄러운 곡선. 공기역학적 완성도, 숫자와 공식으로 설계됐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밤과 땀이 스며 있었어요. 영혼이라는 말이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처음엔. 지금은요? 한도연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생각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이해합니다. 정윤서가 경납고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저에게 다가와 건넸습니다. 보십시오. 파일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표지에 수출문의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봤죠. 첫 페이지. 폴란드. 관심 기종 KF-21. 예상 대수 12대. 문의 날짜 브뤼셀 연설 다음 날. 두 번째 페이지. 말레이시아. 관심 기종 KF-21. 예상 대수 18대. 기술 이전 협의 희망. 세 번째 페이지. 페루. 네 번째 페이지. 이집트. 다섯 번째. 필리핀. 페이지가 계속 이어졌어요. 색상 포스트잇이 빼곡했습니다.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각 색깔마다 의미가 있었죠. 노란색은 초기 문의, 분홍색은 기술 협의 진행 중, 파란색은 계약 검토 단계. 이게 다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공백은 때로 시장입니다. 정윤서가 말했습니다. 파트너가 떠나면 자리가 비죠. 그 자리를 우리가 채웠습니다. 아니, 시장이 채워줬습니다. 저는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국가 이름, 요구사항, 예산 규모, 일정. 구체적이었어요. 단순 관심 표명이 아니라 실제 구매 검토였습니다. 브뤼셀 연설이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정윤서가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원합니다. 판매 문구가 아니라 실제 성능을. 당신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경력을 걸고 증언했죠. 그게 신뢰가 됐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한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본 것을 말했을 뿐인데. 활주로로 나가시죠. 한도연이 손짓했습니다. 곧 들어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활주로 끝으로 걸어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짠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멀리서 엔진음이 들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점이 보였습니다. 점점 커졌어요. 아니, 점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새 현대비행이었어요. 세 대의 기체가 대형을 이루며 접근했습니다. 일렬로, 간격이 정확했어요. 리더, 윙맨, 윙맨. 굉음이 커졌습니다. 첫 번째 기체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차례로 착륙했습니다. 완벽한 간격, 완벽한 타이밍. 저는 석양을 등지고 기체들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이 동체를 물들였어요. 엔진이 서서히 멈췄습니다. 굉음이 사라졌죠. 고요가 왔습니다.
조종석이 열렸습니다. 최강우가 내렸어요.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다른 조종사들도 내렸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드렸죠. 편대비행 시연이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도연이 답했어요. 폴란드 대표단을 위한 시연이었습니다. 만족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동맹의 언어 사실, 양심의 언어 용기, 오늘 우리는 둘 다 말했다. 펜을 멈췄습니다.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부족한 것 같았지만 더 쓸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사실과 용기.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정윤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짐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일 떠나니까. 어디로요? 한도연이 물었습니다. 워싱턴은 아닙니다. 저는 웃었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로 가겠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가방을 올려놓고 짐을 쌌어요. 옷을 개고 세면도구를 챙기고 노트북을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90년대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천에 오기 전 가져온 것. 한국 무기 수출 통제 및 기술 자립도 평가. 제가 25년 전에 쓴 보고서.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세월의 흔적. 저는 이 보고서를 종이봉투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이건 과거입니다. 틀렸던 결론. 편견으로 가득한 분석.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어요. 제 역사니까.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기억해야 하니까.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죠. 뭐라고 할까? 타이핑했습니다. K Sovereign Flight. K. 주권의 비행. 허락받지 않는 비행. 스스로 결정하는 비행. 파일을 폴더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천에서 찍은 사진들, 작성한 메모들, 수집한 데이터들. 모두 새 폴더로, 과거에서 미래로 작업을 마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활주로가 보였어요. 주황색 조명만 점점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자는 짖지 않는다. 잠시 멈췄어요.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이었죠. 날아오를 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뭔가 완결된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의 여정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기분. 경주의 12분 회의, 사천의 밤샘 작업, 논스톱 파리 비행, 브뤼셀에 찢어진 원고. 모든 것이 이 한 문장 안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나 코발스카였어요. 폴란드 차관. 브뤼셀에서 명함을 줬던 분. 여보세요. 제가 받았습니다. 에단, 안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안이 있습니다. 바르샤바로 오시겠습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컨설턴트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천의 밤, 공장 불빛, 멈추지 않는 사람들.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시간을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르샤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곳. 나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겨 로비로 내려갔어요. 체크아웃 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사천이 지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비췄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문 여는 가게들. 평범한 아침. 계속되는 일상.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을 통과했어요.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30분 남았어요. 창가에 섰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 한 대가 이륙 준비 중이었습니다. 엔진음이 들렸죠.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기체가 움직였습니다. 가속했어요.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점점 빠르게. 기수가 들렸어요. 이륙,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끝까지 봤습니다. 기체가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굉음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여운은 남았습니다.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탑승권을 건넸어요. 게이트를 지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승무원이 안전 시연을 했습니다. 비상구, 산소 마스크, 구명조끼, 비행기가 후진했습니다. 활주로로 향했어요. 엔진음이 커졌습니다. 기체가 떨렸어요. 가속,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창밖으로 사천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공장, 경납고, 관제탑. 이륙, 기체가 땅을 떠났습니다. 상승했어요. 사천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건물들이 점이 되고, 도시가 지도가 되고, 한국이 작은 땅덩어리가 됐죠.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얗게 시야가 가려졌죠. 그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구름 위, 파란 하늘, 햇빛이 날개를 비췄습니다. 은색으로 반짝였어요. 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어요. 어제 쓴 문장, 동맹의 언어 사실, 양심의 언어 용기, 오늘 우리는 둘 다 말했다.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사자는 짖지 않는다. 날아오를 뿐. 펜을 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어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끝없는 하늘, 흘러가는 구름, 멀리 수평선.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모릅니다. 바르샤바일지, 다른 곳일지. 하지만 괜찮았어요. 방향은 나중에 정해도 됐습니다. 중요한 건 날고 있다는 것. 스스로 선택해서 날고 있다는 것.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무게가 사라졌어요. 직함도, 조직도,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말한 한 사람. 그것만 남았죠. 승무원이 음료를 물었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물 주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컵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시원했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갔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이었습니다. 뭔가를 끝낸 사람의 피곤함. 뭔가를 시작한 사람의 피곤함. 귓가에 엔진음이 들렸습니다. 일정한 굉음. 멈추지 않는 추진력. 비행의 소리.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평화로운 어둠. 깼을 때 기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산, 강, 도시. 작은 나라. 하지만 강한 나라. 포기하지 않는 나라. 착륙 준비했습니다. 안전벨트를 확인했어요. 등받이를 세웠습니다. 기체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땅이 가까워졌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바퀴가 내려갔죠. 착륙. 타이어가 지면에 닿았습니다. 하얀 연기. 정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방송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짐을 꺼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갔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을 건넸죠. 방문 목적이 뭡니까?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진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심사관이 저를 봤어요. 이상한 표정. 하지만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여권을 돌려줬죠. 환영합니다. 수화물을 찾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로비. 사람들로 붐볐어요. 마중 나온 사람들, 택시 기사들, 여행사 가이드들. 저는 그 사이를 걸어 나갔습니다. 출구로, 밖으로, 한국의 공기를 마셨어요. 습했습니다. 따뜻했죠.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한도연이었습니다. 다음 시험 비행은 2주일 후입니다. 다시 오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가겠습니다. 꼭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비행기 한 대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하얗게 선을 그으며 저는 그 비의 운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어요. 선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늘 끝까지. 사자는 짖지 않습니다. 날아오를 뿐입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다시 날아오를 겁니다. 어디로든. 진실이 있는 곳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새로운 시작을 향해